예, 첫 번째, 두 번째 뉴스톱10 소식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가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딱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전당대회 선거 레이스 내내 경쟁 후보들로부터 배신의 정치 이런 공격을 받고 있죠. 자, 한동훈 후보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을 배신할 거다. 이런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저와 윤석열 대통령은 목표가 똑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겁니다. 뭐 배신이라는 얘기가 2024년에 많이 쓰는 얘기인가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거나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아무 말 없이 하지 않으면 배신이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배신이라고 하는 거라면 대단히 잘못된 지적이죠. 네, 정치 원로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분열될 가능성은 없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대통령이 솔직히 얘기해서 당에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을 갖다가 비대위원장으로 자기가 데려온 거 아니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또 뭐 옛날에 이준석이 윤리 회부해가지고서 내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내쫓는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내가 보기에는 더 이상 아마 존속하기 힘들 거라고 나요. 대통령을 배신할 거라고 그러는데 배신을 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 돼야지 결국 가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희망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예,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신 못한다. 옛날에 만약에 배신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갈라지고 난리가 날 텐데 그렇게 되면 본인이 꿈이 대통령일 텐데 과연 집권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당대표가 됐는데도 만약에 최고위원 등등을 포함해서 뭐 또 에워싸서 한동훈 후보를 내쫓으면 이준석 또 이렇게 해서 당이 또 분열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을 배신 못하는 게 아니고요. 배신을 안 하는 겁니다. 배신을 왜 합니까? 여태까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을 비판한 적 있습니까? 비난은 고사하고 대통령을 비판한 적도 제 기억에 한 번도 없고요. 영부인에 대해서 비판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고요. 오히려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한 몇몇 사람들이 한동훈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데 그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졌습니까? 씌워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후보는 계속 늘 이야기하는 게 대통령과 나의 목적은 같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만드는 거고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려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석열 정권이 잘 그 국정을 운영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좋게 만드는 거고 그 결과 정권이 재창출되는 것이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의 그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했는데 이준석 대표하고는 한동훈 후보는 완전히 평면이 다릅니다. 이준석 대표 어떻게 했습니까? 당 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에 2번이나 가출했었잖아요. 대선을 직전에 앞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 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준석 대표야말로 대통령을 비난해가지고 무슨 양두구육이니 뭐니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만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이야기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슨 뭐 배신하거나 배신당하거나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배신자 프레임은 없을 것이다라는 정혁진 변호사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진짜 합리적인 당정관계 구축하고 싶으면요. 선거 전부터 뭘 할 건지를 얘기해야 돼요. 저 같으면 만약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면은 저는 바로 제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말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간다는 건 나중에 가가지고 또 카노사이 구력 사진처럼 뭐 눈밭에서 90도 인사하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예,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준석 의원의 말. 아마 근데 뭐 조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면 바로 제명하겠습니다. 이 말을 지금 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각을 세우라는 얘기 같아요. 예. 근데 이래가 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그 당과 그다음에 그 대통령실이요 혼연일체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가 대통령이 1호 당원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뭐 불법적으로 정치 개입처럼 개입하면 안 되지만 저는 당과 얼마든지 서로 소통하면서
협조 관계로 가는 게 맞지. 무조건 이게 당무 개입하면 제명한다. 이렇게 각을 세우는 거 이거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을 제가 주장하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배신이란 말 있잖아요. 예. 저도 참 이게 배신이란 말을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한 위원장이 지금 대통령과 너무 차별화의 길로 가는 거는 저는 문제 있다 봐요. 차별화의 길로. 그러니까 차별과 배신은 다르지만 예. 그렇다고 또 너무 차별화하는 거는 또 안 좋게 보일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인간적인 신뢰는 계속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 문자 5개 읽고 씹어버린 거. 그다음에 대통령이 밥을 먹자고 해도 거절하는 거. 이거 가지고 과연 이게 인간적인 신뢰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위원장 사이에 인간적인 끈끈한 옛날에 검찰 때 그 신뢰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게 누가 배신하고 안 하고 떠나서 두 사이에 인간적인 신뢰가 깨진다는 거는 상당히 집권 또는 당으로서는 이게 위기다. 네. 따라서 저는 오히려 이게 배신한 말을 떠나서 지금 대통령과 이제 한마음 한뜻 예. 이런 게 오히려 필요하다 신뢰가. 예. 이걸 조언드리고 싶어요. 예, 장윤 변호사님. 네. 오늘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권 주자가 당권까지 노리는 거는 너무 과욕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재명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조금 전에 이준석과 비교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얘기도 들어보셨지만 이재명을 가겠다는 선언이다. 이거는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고개가 좀 끄덕거려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은 국민이 본인을 소환하면 대권 출마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 어떤 정치적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와 관련한 선택은 비교적 분명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의 차별화죠. 대통령의 실정을 부각하는 겁니다. 지금의 국민의 마음을 얻고 있는 지금 현 정부와 나는 다르다라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나경원 후보가 지적하는 대로 지금의 국민의힘의 집권 여당의 역할에 부합하는 당대표 이 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당권이면 당권, 대권이면 대권 분리해서 전략적인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당권도 갖고 그걸 발판으로 대권을 가져가겠다는 거 이게 과연 국민의힘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물음을 나경원 후보가 던지고 있고 전 당원들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